안녕하세요. 객주아재입니다. 봉담 중 S클래스 아파트가요. 올 6월 입주를 앞두고 수원이라든지 봉담, 향락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전화나 또는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이 봉담 중 S클래스 34평 관심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중 S클래스 아파트 위치는요. 봉담 IC, 그 다음에 천천 IC하고 중간에 껴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토지주택공사에서 12,000세대 공급으로 택지 개발을 한 곳입니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요. 봉담 IC에서 한 5분 정도 거리 안에 위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평형은 28평과 34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8평은요. 도로가 접합으로 남동향 방향으로 101동부터 104동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4평은 105동부터 110도까지 되는데 남동향, 남서향 방향으로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형별 구조를 보면요. 28평은 322세대, 4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방원, 안방이죠. 그 다음 방2, 방3에서 방 3개, 거실 하나, 4베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4A 타입은 365세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안방과 방 1, 방 2에서 4베이로 현재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4B 타입은 9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3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방 1, 방 2, 그 다음 뒤쪽으로 안방 이렇게 현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봉담 중 S클래스 아파트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평입니다. 28평 1층부터 4층 말고 기타 층으로 보면 3억 2,200으로 현재 분양가가 되어 있고요. 84A 타입은 기타 층으로 봤을 때 3억 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분양가 계산해서 거래가 말씀드릴 때 이걸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84B 타입 기타 층으로 해서 3억 5,700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되어 있고요. 잔금은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봉담 중 S클래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요. 2019년 6월 13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당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이 2019년 6월 26일자인데 그때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3년간이니까 올 6월 26일까지는 전매, 이전 명의 변경을 한다든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전매 제한이 만료된 걸로 이렇게 간주는 됩니다. 그렇지만 본 아파트는요. 6월 26일 날 전매가 풀어지면서 아마 그때도 입주가 되기 때문에 명의 변경도 그때 넘어갑니다. 같이 두 개가 동시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명의 변경을 해서 넘기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돼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입주 기간은 2달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래 방식에 따른 거래 금액을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분양가 말씀드린 84A 타입 3억 6,20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자료는 그냥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인 만큼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정확한 금액 아니니까 금액보다는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실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방식에 따른 거래 금액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된다고 예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권은 보통 1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66%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분양가는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6,200 기준층이었죠. 말씀드렸고요. 확장비는 있다고 대부분 확장을 하셨으니까 800만 원. 그 다음에 에어컨 세대 5대째가 있지만 세대 그냥 했을 때 41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후불제 900 잡아놨지만 요거는 그냥 예상가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분양가 확정된 거는
분양가 3억 6,200에다가 확장비, 에어컨비 이렇게 해서 3억 7,410만 원을 잡았는데 요거는 뭐 에어컨 3대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5대인 분도 있고 뭐 확장을 거기다 대부분 했죠. 뭐 독해 안 하신 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가격은 있으니까 지금 본 데이터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 250만 원도 적용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거래 방법이 2가지로 보통 했습니다. 정상 거래, 그 다음에 다운 거래. 다운 거래는 불법 이행하지 말라고 했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쨌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거래가 대부분 다 만능했고 일부분 편법으로 뭐 다운 거래 썼던 것도 있지만 최근의 추세가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세금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 거래하고 다운 거래에 되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이 실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돈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도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는 투자로 생각하셨던 만큼의 어느 정도의 이익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세금을 뺏기다 보니까 이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피 거래라는 거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방법이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도세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정상 거래입니다. 원래 양도세는 파신 분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남으면 내는 거고 남지 않으면 내지 않는 게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매도하시는 분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억 5천에 대한 순이익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거래 했을 때 8억 2천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급받아야 세금을 내고 나서 본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1억 5천이라는 돈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8억 2,6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법으로는 돼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요.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일명 손피 거래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만 계산해서 하는 거래인데 매도자가 내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주면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양도세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 부담을 하게 되면 5억 3,300원을 만약에 쓰게 되면 1차 양도세와 2차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1억 6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총 매수자가 구입하신 분이 실적으로 주머니에서 다 나가게 되는 돈은 6억 9,410만 원, 7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적으로 지급하게 되고 그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점이라고 하면 손피 거래는 정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돈들이 전부 취득가로 해서 거래 신고가가 돼서 신고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취득가에서 팔았을 때 남는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되겠죠. 이런 거래가 현재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거래고요. 그 다음에 다운 거래죠. 실제보다 거래 금액에다 낮춰가지고 세금을 대폭 낮추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내가 부담해야 될 돈도 줄여서 거래를 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규제하고 있는 거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거래하게 되면 계약서에 4억 5천이라는 돈을 쓰게 됐다고 하면 이 금액은 4억 5천일 수도 있고 6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4억 5천이라는 거래로 했다고 불법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 양도액은 7,500이 나오게 되고요. 양도세가 5천만 원이 나게 되면서 차액은 2,500만 원이 남는 걸로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500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2,500만 원 받고 끝나면 그냥 정상거래가 되죠. 그렇지 못하고요. 총 부담하게 되는 거는 6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현금 1억 2,400을 준비해야 총 2,500만 원 정상적인 거래에 남는 돈과 불법으로 남는 1억 2,500을 해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남게 되는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기 좋도록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렇게요. 1억 5천이라는 돈으로 계산했을 때 정상 거래는 8억 2,600. 그 다음 손피 거래를 하면 6억 9,400.
다운 거래를 했을 때 물론 4억 5천이라는 돈을 썼을 경우에는 6억이라는 돈을 지급하게 된다는 거죠. 이 돈은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이 총 부담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운 금액, 손피 거래, 실제로 파시는 분의 수익을 좀 낮추게 되면 1억 3천이라는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정상 거래일 때는 7억 6천이라는 돈, 그 다음에 손피 거래로 했을 때는 6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운 거래했을 때는 5억 8천, 그 중에서 거래 금액으로 4억 5천을 했을 때 현금으로는 1억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빨간 것이 1억 5천일 때 그래프인데요. 정상 거래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경사가 심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1,000만 원 올라갈 때마다 주는 금액, 세금에 대한 비율이 커지면서 경사가 심해지게 되고요. 손피 거래는 그거에 비해서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운 거래는 그거보다 더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거래과 다운 거래의 이 갭이 너무 크다가 보니 지금은 이제 손피 거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거래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매 제한 및 다운 계약에 따른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을 공급받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 정책이고요. 1982년도에 주택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도입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요.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는 공공택지, 수도권 및 광역지에 해당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매 기간, 짧게는 3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위반하게 되면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거래를 해서 위반하게 되면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는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거래 중에서 정상, 그 다음 손피 거래,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손피 거래, 그 다음에 다운 거래를 하게 되면 다운 거래된 것에 적용을 해서 만약에 거래했다가 적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 탈세한 취득세, 그 다음 양도세에 대해서 또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걸 중개한 부동산에서는 취득세 3배,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또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돼서 업무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되는 건요. 이 위반상에 대해서 신고제가 있습니다. 포상 신고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안에서 지급이 되는데 한도는 1,0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 포상 지급을 받지 않고 처벌에 대해서 강경해달라, 좀 감해달라 하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사하기 전에 자진 신고 만약에 하게 되면 과태료 100%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 자진 신고하게 되면 50% 줄여주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당중 S클래스 아파트 34평에 대한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요. 지금 분양권 전매 기간이라서 거래가 성립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거래가를 알 수도 없고요. 거래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단 거래가 어떻게 됐든 손피 아니면 매도자 하시는 분이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에 따라서 가격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요. 거래 방식도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 방식도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거래가가 달라질 것이고 신고가도 달라지겠죠. 이거에 대한 가격은 추후 실제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궁금하신 게 해결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